예, 지금부터 기업 집단 우미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총수 2세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가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집단 우미는 주택개발 및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견 건설사 집단으로 우미린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자산 총액은 4.7조 원, 매출액은 2,714억 원, 소속회사 수는 21개입니다.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벌떼 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질적인 사업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자 2016년 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는데 구체적으로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집단 우미는 기존 벌떼 입찰에 활용하던 계열사들을 변경된 제도 하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 객체들을 비주간 시공사로 선정하여 총 4,99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하였습니다.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 공사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가장 높은 업체를 주간 시공사라고 하며 주간 시공사가 아닌 업체를 비주간 시공사라고 합니다. 주간 시공사의 경우 실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나 대외 신용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우미건설과 우미개발만 수행할 수 있었고 대신 비주간 시공사에 대해서는 외부 제한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미그룹은 비주간 시공사를 실적이 없는 계열사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업 집단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 행위를 기획, 추진하였습니다. 실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본부에서 시공사를 모두 결정하였고 개별 업체들의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에서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와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 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거나 심지어 시공사들이 수행하여야 할 계약서 작성, 공정관리, 하드웨어 업체 선정 등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5개 지원 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총 4,99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두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 지원 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로서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하였으므로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크게 저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한 지원 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중 지원 객체인 우미 에스테이트와 시무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하였는데 기업 집단 우미는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하여 매출 7,286억 원, 매출 총이익 1,290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객체 중 우미 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 사유 없이 총 880억 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택지를 낙찰받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엔 총수 2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 에스테이트의 지분을 우미 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하여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 집단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 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계열의 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어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뭐 사익 편취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행위 자체는 특수관계인 2세들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계열사들의 입찰 자격을 채워줄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뭐 위원회 심의에서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고발 대상이 왜 우미건설로 특정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건 행위를 모두 기획하고 이제 지시한 거는 그룹본부인데 그룹본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우미건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미건설을 이제 법인공을 한 겁니다. 벌떼 입찰이라는 게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벌떼 입찰 자체를 뭐 공정거래법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당지원 행위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추후적으로 저희도 뭐 계속 문제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호반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법 판결이 남아 있고 이제 전매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반권하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건은 앞에 이제 기존 벌떼 입찰 건하고 뭐 제일 건하고 제일 유사하고 대방이나 중흥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지원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 호반권 판결이 직접적으로 이 건하고 영향받는 그런 건은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건은 저희가 벌떼 입찰 자체를 기존에 뭐 벌떼 입찰 관련 건들에서도 벌떼 입찰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 벌떼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당적 뭐 택지 전비라든지 뭐 신용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문제 삼은 거기 때문에 벌떼 입찰 자체를 법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한 건은 아닙니다. 호반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벌떼 입찰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 자체를 법원이 판단한 거고 저희가 문제를 삼은 거지 벌떼 입찰이 이게 뭐 위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호반권 판례도.